강창입니다. 제가 이 영등포 50% 센터 쪽에다가 오늘의 이 프로그램을 좀 개최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 금융, 이 투자, 증권 이 업계에서 제가 4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10년 넘게는 투자 교육 그리고 노후 설계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넘게 노후 설계 교육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관련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후가 행복할 수 없겠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녀 교육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작년 연초에 제가 우연히 책을 하나 샀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인 강사님이십니다. 이 강현정 작가님께서 거창구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사면서 보니까 한 달이나 지났는데 벌써 실세가 팔렸더라고요. 요즘같이 책이 안 팔리는 시대에 그렇게 팔린 걸 보면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 전성훈 교장 선생님 모시고도 이런 일을 해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책을 쓰신 작가님이 그렇게 실제 직업을 찾는 거창고의 고등학교에 가면 강당에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있는데 보면 참 황당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을 전부 취재해가지고 그 사회를 소개를 하고 또 본인이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했던 거 이런 걸 아마 얘기해 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맛배기로 이 도입 부분을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이 서울대학교의 조형태 교수님이 쓰신 밑에 정해진 미래라는 이 책입니다. 정해진 미래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책 소개하는 건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고대 사회학과를 나와가지고 1972년생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학회를 갔더니요 자기가 우연히 인구학을 전공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가서 처음에 학회에 참석했을 때는 한국 사람 중에서 인구학을 전공한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을 때요. 근데 그 덕분에 고대 사학과를 나왔는데도 막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인구학 교수를 찾는데 전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도 많지도 않고 고대 사회학과 나왔는데 서울대 교수로 온 겁니다. 최근에 다시 그 학교를 한번 갔더니 한국에서 온 그 인구학 전공하는 분이 15명이 됐더래요. 그게 이제 잘 되는 거 보고 보면 늦은 거지 이미.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취직을 할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다 지금 애들 좋은 데 보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시키는 이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인가 이거를 한번 냉정하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지금 옆집에서 하는 거 보고 되게 애들 교육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옆집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그때 우리 내 새끼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강의를 아주 일부분이겠지만은 참고로 하시고 이런 그 책을 한 번씩 사서 보시는데 저는 남자들은 헛거예요. 남자들은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최하는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측에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내일 모레 퇴직인데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준비는 언제 하는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분이 여기 이 책에 쓴 내용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우선 자기는
지금 중3하고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는데요. 일단 보습학원이라고 합니까? 학원 공부는 다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뭘만 가르치냐? 태권도고 이 서예만 가르친답니다. 그 왜 그러냐? 자기는 무슨 간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인구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큰딸이 지금 2015년에는 대학에 정원하고 학생의 비율이 1.23대 1인데요. 자기 딸이 이 대학 들어갈 때쯤 가면 1대1이 되고 둘째 딸이 들어갈 때는 0.96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수도권 대학은 들어가는 별거 없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베트남의 자문을 다니면서 베트남을 보니까 이 제일 아시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 같다 이거죠. 또 자기 딸 보고 앞으로 베트남 가서 활약하라고 자기 백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딸한테 권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아니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권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딸한테는 앞으로 농구에 가라고 해요, 농구. 그런 거 보니까 요즘 일본에서요, 농업이 뜨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책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실제 보면 요즘 조기교육 안 시키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교육비 줄이고, 그래야지 이제 그 줄인 만큼 다른 비용에 써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 애들 키우는 게 어렵지 않게 되면은 출산도 늘겠죠.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겠다는 나라가 없는데,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놈들이 융자 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자산운용사 사장을 하고 있는 재미교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나가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갔대요. 한 학기가 지났는데 그 등록금이 그때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서 400만 원 정도의 고지서가 나왔답니다. 당연히 누나가 주겠지. 고지서를 누나한테 갖다 줬더니요. 누나가 완전히 미국화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빤히 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놀라가지고 그럼 이 집 아저씨한테 가야 됩니까? 네가 알아서 해. 맹정하게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코피 터지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 받고 그게 졸업했대요.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가 등록금을 척척 줬으면 자기 오늘처럼 못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이 지금 우리나라 80%, 2등이 일본 55%. 1등, 2등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가 학비를 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가 융자 받든지 장학금 받든지 다녀야 되니까 학교가 시원치 않고 공부가 싫으면 어차피 대학 들어가면 취직도 안 될 거 그 돈으로 장사하든 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니까 막 개나 걸리나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되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뭡니까? 실제로 제 친구가 일본의 사장인데요. 사장인데 결혼 비용 얘기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을 얼마나 대줬냐 그랬더니요. 얼마나 대줬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딸이 신혼여행 갈 때 100만 원 줬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줬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고 부잣집이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자식보다도 부모가 못 던져서 환장하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지도만으로 가는 놈이 10%밖에 안 돼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데 문제는요, 금액인데 이게 전국 평균이니까 이 서울은 이보다 훨씬 더 들 겁니다. 딱 중간층이 아들이 1억 5천. 장가 가면 잘 오지도 않은 자식들이 돈은 그렇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수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50대, 60대가 648만 가구인데요. 그 중에서 결혼 비용 문제는 생각지 않더라도 교육비 왕창 썼습니다. 조기 퇴직했습니다. 금리는 1%, 100살까지 살아야 돼. 42%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은퇴 빈곤층이 뭐냐? 부부 월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결혼병을 쓰다보면요, 17%가 추가가 돼가지고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껴놓고 방법을 찾으려니까 다들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돈을 이렇게 쓰면 자식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체득한 애들은 부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제 재작년, 그재작년인데요. 여름입니다. KBS 제일텔레비 수요일 저녁 7시 반 스카우트라는 프로가 있죠. 거기에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우리은행에 취직 도전하는 걸 보여줬는데 제가 심사위원을 했거든요.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유머를 섞어가면서 설명하는데 제 밑에 있는 대학 나온 형보다 100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어려워서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동생 용돈도 주고 엄마 상하이도 못하고 그런 애들인데 그렇게 부모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했어요. 근데 한편 이 결혼비용 처벌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내 결혼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녀가 65%.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싸가지 없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싸가지 없어도 좋아요. 지름들만 잘 되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노팔고 집팔로 가지고 자식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내면 본전을 뽑아거든요. 괜찮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럭저럭 60까지 다니고 그러면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없이 인류계획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니까요. 여기 작년, 재작년 연초에 영화 국제시장 1200만 동원해서 난리쳤지요. 마지막에 주인공 동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힘든 세상의 풍파를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요즘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애들한테 이 말하면서 똑바로 해야 된다. 젊은 애들이 똑바로 할 것 같아요? 미쳤다고요. 웃어요. 당신애들이 부동산 투기해서 집값 올려서 우리 집도 못 사잖아요. 당신애들이 경제는 이 꼴로 만들어놓고 대학은 미쳤다고 왕창 만들어서 우리는 취직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이 얼마나